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학부모 특강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입시 계획안을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월이 되면요. 대학교가 입시 계획안을 발표하는데요. 2022학년 아이들은 벌써 작년에 발표했고요. 좀 있으면 2023학년 아이들께 발표가 될 건데 2023학년 아이들의 이런 입시 계획안 2022에서 2023학년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2학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입시 계획안을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계획안은 솔직히 대학교가 발표할 때 다 비슷하게 발표합니다. 정해진 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교, 오늘 저희가 경희대학교로 준비를 했는데 그 계획안을 보시면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 오늘 계획안 보는 방법들, 그리고 계획안 보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전형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입시 계획안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입시 계획안을 보는 방법이 결국은 모집 요강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은 조금 커다란 틀을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모집 요강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오늘 학부모 특강 입시 계획안 어떻게 보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학종과 교과 그리고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보는 거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등급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조만간 방송으로 올려드릴 건데, 그 전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떤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큰 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등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무리 교과가 부족해서 비교과가 엎을 수 있다,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원점수라는 것도 보고요, 그걸 통해서 또 편차라는 것도 봐요. 그러면서 학교 수준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고 평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3등급대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이름 좀 있다라는 학교 안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성적부터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특목고를 기준으로 하면 2등급에서 한 4등급, 전국자사를 기준으로 하면 한 6등급까지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일단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는 받쳐져야 되는데 그 등급의 기준을 일단은 3등급은 나와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 초반은 나와야지 집어넣을 수 있다. 교과전형이 뭔가요?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가 우리 아이 생기부를 아예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만 보기 때문에 생기부 수준 떠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 두들겼을 때 우리 아이가 1등급에서 2등급 초반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한 2.3 정도까지 나와야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솔직히 6등급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내신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논술 잘 쓰면 대학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요 내신은 솔직히 논술 전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6등급은 나와야 돼요. 대학교가 7등급, 8등급, 9등급 이 아이들은 솔직히 좀 점수를 벌리거든요. 그래서 6등급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최소한 전공 라인은 좀 맞춰 와야 돼요. 생활교육부를 준비할 때 있어서 우리 아이가 관심사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기부 안에 이야기와 스토리는 좀 들어가 있으면 좋다. 이 정도 수준은 만들어놔야 돼요. 막 복사당하시면은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전형은 거의 다 최저가 깔려있어요. 한양대학교나 뭐 광운대학교 이런 학교처럼 없는 데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거 없잖아요. 최저가 없다라는 건 합격컷이 겁나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 라인을 조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우리 아이 이제 수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논술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논술 전형 때 더 정확하게 말해드리겠지만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일단 나와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학원에서 이제 수리논술 하자고 꼬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종을 준비한 것도 없을 거고, 보통 많이 꼬시는 라인이 3등급 대에서 4등급 때 좀 많이 꼬셔요. 논술 갖고 대학교 한번 뒤집어 보자고. 그런데
수학 점수가 3, 4등급이 나오는 아이가 수리 논술을 본다라는 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예요. 논술 성적 높일 자신 있으시면 수능 점수나 높여달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로 좀 체크를 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아무리 못 나와도 2등급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 나와도 2등급은 나와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이나 4등급 대 수학 점수를 형성한다면 수리 논술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거 학원에서 꼬시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문 논술 같은 경우는 독해 능력이라 그래서 독서 부분과 비문학 부분에 대한 우리 아이가 독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는 입결 조사에서 테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논술을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테스트 어떻게 받아요? 학원에서도 테스트를 하는 학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에 들어가시면은요. 작년에 그러니까 논술 시험지를 올려놨어요. 모의평가 같은 거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답안지랑 비교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답을 형성하는지, 만약 모르겠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수학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받으면서,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테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솔직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힘들다고 보지만 문과 아이들이 독해 능력이 있는지 이거 찾아내는 건 점수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다 보니까 좀 테스트 같은 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솔직히 입결 조사 하실 필요 없으세요. 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입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성균관대학교에서 7등급을 뽑았답니다. 네, 등록곡이죠. 일반고 아이들 7등급 절대 뽑지 않고요. 성균관대학교나 좀 상위권 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3등급을 뽑았는데 그게 일반고다.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솔직히 다른 업체 방송 잘 안 보는데 이 썸네일인가 그거 보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본 방송 중에 뭐 3등급 때 일반고 아이를 고려대학교로 보냈다길래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비교과 가지고 만들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대학교는 일단 학업이 받쳐져야지 뽑는 거고요. 비교과는 학업의 옵션 같은 거다라고 보시는 게 정말로 보편적으로 합격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찾아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대신 교과 전형은 입결이 엄청 중요하겠죠. 왜? 단순 내신 등급 갖고 뽑은 거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그 정도 점수대 아이들이 뽑혀 들어갈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 입결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표 100분위를 기준으로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이면 6월, 9월, 11월 모평 성적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성적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평을 보면 솔직히 좀 떨어진다라는 감안을 하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들 모평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상대평가다 보니까 다 손붙잡고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틀려도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타나지만 3학년 때는 솔직히 준비하는 아이들이나 난이도를 좀 준비하는 부분들, 거기다 재수생 아이들 들어오면서 난이도를 건드리기 때문에 3학년 같은 경우는 3월 모평을 시작으로 6월, 9월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봐야지 쓸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점은 수능 본 다음에 사용하는 데이터인 거고요.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을 때 뭘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100분위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요? 지금부터 기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커다란 기준만 잡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모평의 100분위가 나왔을 때 이 정도 대학교를 지금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보면요. 100분위가 100점에서 98점 정도 나오면 서울대, 연대, 고대 라인 정도, 스카이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7에서 96점 정도가 나오면 서성한이나 이대나 중앙대학교 이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97점 정도, 한 95점 조금 넘어도 한번 해볼 만은 하고요. 95에서 93점 정도가 나오면 경희대나 외대나 시립대나 건대 정도 수준의 우리 아이 성적이 만들어졌다.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요. 92에서 90점이 나오면 동국대나 홍대나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로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89점에서 86점이면 단대나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성신여대, 아주대 이 정도 선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에서 80점이 나오면 이제 명지대, 상명대학교, 그리고 서울여대, 동덕여대 이런 여대 라인이 걸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평 성적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지금부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만일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수시라는 걸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죠? 수시를 집어넣으실 때 상, 중, 하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상중하를 가지고 몇 장을 집어넣으세요? 6장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산업대학교랑 카이스트, 디지스트 이런 거 다 뺀 겁니다. 자, 6장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상중하 라인을 집어넣으셨을 때 이 하가 어디냐면 안정권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죠? 안정권을 잡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요. 우리 아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백분위를 보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기준선이 이게 바로 우리 아이 안정권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 9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기준선으로 잡았어요. 안정권을. 왜? 우리 아이가 6학종을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수능 봐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건대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만약 교과가 1.8등급 정도가 나오는 아이다 라고 하시면 이것도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데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춰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336이 나와요. 그러면 건대를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건대는 2, 3, 5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권 대학을 잡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100분이고요. 이 100분위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하나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정권을 잡았으면 그때부터 대학 라인을 한 장 한 장 한 장 높여가지고 상중 라인을 구성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대학 라인을 나중에 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 모의고사 성적을 이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대학교 라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어머 왜 이래? 우리 아이 수준이 이 정도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에서 98점은 서울대, 연대, 고대 요 라인인 거고요. 80에서 80점이 나오면 명지대학교나 상명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 그리고 뭐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요 수준으로 우리 아이 지금 수준이 걸려있다. 이게 그냥 커다랗게 거시만 말해드린 겁니다. 세세하게 따지면서 계산을 더 때려야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다 정도만 알고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모의고사 100분이라고 하셨는데 전과목 평균의 평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랬을 때 국어, 수학, 탐구 그 모의고사 성적표요. 성적표 이렇게 있잖아요. 성적표 밑에 보시면 한 요 정도에 뭐가 있냐면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준선 잡으시면 되고요. 영어는 2등급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요렇게 100분위 기준을 좀 잡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일단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위치를 지금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막 4, 5등급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랬을 때 논술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문과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능을 어느 정도로 거쳐서 우리 아이가 대학 라인을 어떻게 높일 건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학년이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입시계획안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해드릴게요. 자, 이제 4월달이 되면 입시계획안이 나옵니다. 2022는 벌써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아직 모집 요강 안 나왔거든요. 대학교 모집 요강은 보통 5월달 돼야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가 2022학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뽑을 건지는 입시 요강에서 계획안을 보면서 일단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2023학년 지금 발표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계획안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이게 대학교가 이제 이런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 2023을 보면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24를 보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거는 모르겠지만 2023 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집 요강의 계획안을 봤을 때 뭐부터 좀 보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변경된 입시 전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계획안을 올릴 때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작년과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라는 걸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찾아서 무엇이 바뀌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입시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전형이 바뀌었을 때 왜 이 전형이 바뀐 걸 봐야 되냐면, 전형이 바뀌었다라는 건 우리 아이가 준비하는 방향성도 바꿔야 되고 입결에 대한 데이터가 바뀐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 위해서라도 전형이 변화됐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떤 전형이 더 잘 맞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지원 전형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학종을 집어넣을 건지 교과 전형을 집어넣을 건지, 이 학교에는 교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술은 보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전형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학종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전형들을 좀 찾아놓고 대학 라인을 좀 구성해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전형별 특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인재 전형은 도대체 같은 학종이라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끔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커다란 틀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전형별 특징 같은 것들을,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를 뽑을 때 정량평가를 통해서 뽑은 다음에 정성평가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전체를 그냥 정성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입시 계획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따지면서 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그 대학교의 입결을 발표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입결이 언제 발표가 나는지, 입결을 발표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거 계획안 볼 때 같이 좀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획안을 대학교를 보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 라인을 짜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1학년 때 만약 목표 대학이 있다면 그 목표 대학교 정도의 계획안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한번 훑어보면 좋다. 그래서 계획안 보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20분 걸리려나?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 하나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계획안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방향성 정도만 잡아놓고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나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면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들만 구성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의 관심 지원 라인 정도는 계획안을 보면서 좀 짜놓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계획안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경희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경희대학교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경희대학교를 좋아해서 그래요. 네, 좋아해서 그렇고요. 일단은 경희대학교 계획안을 보시면요, 좀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라서 그래요. 조금 다른 학교들은 요번에 입시가 바뀌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보편적이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전형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딱 학종, 교과,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교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 이렇게 라인이 딱 가장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경희대학교를 가지고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경희대학교라고 치는 겁니다. 그죠? 경희대학교라고 쳤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나왔어요. 경희대학교 이렇게 이제 통합으로 했을 때요. 어딜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2022학년 모집요관 전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전형계획을 클릭하셔도 경희대학교에 안 들어가고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경희대학교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를 난 보고자 해. 그러면 요 밑에 대학교 입학처로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입학처 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대학교 입학처를 통해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입학처로 해갖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입니다.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처 홈페이지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팝업창 같은 거고요. 여기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팝업창에 웬만한 거 다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봤더니 여기 있네요. 2022학년 대입전형 계획안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좀 있으면 23년께 뜰 겁니다. 아직 경희대학교는 발표를 하지 않았나 봐요. 22학년 계획안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계획안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요 변경, 요거 볼게요. 목차를 보겠습니다. 어떤 주요 변경 사항들이 있고요. 모집 인원이 나와 있고요. 전형별 지원 자격이나 어떤 요약본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서 이제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고교연계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르네상스가 있고 뭐 고른기회가 있는데 이 고른기회랑 특성화고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배려자나 농어촌 전형 이런 것들이 고른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데 요 고른기회 전형도 저희가 방송을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고른기회가 좋은 전형이 아닙니다. 되게 막 뭔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기자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W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실기 전형인데요. SW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부 요게 되게 중요해요. 기타 안내가. 기타 안내 보면은 전용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서류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계획안들이 있으니까 이 계획안들을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까 입결의 유무를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경희대학교는 요 메인 라인에다가 전형 결과라는 걸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입학처 안에 이렇게 입시 결과 게시판이 뜨고요. 입시 결과 게시판이 이렇게 떴을 때 어머 왜 이러지? 죄송해요. 입시 결과 게시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레오 르네상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레오 르네상스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PDF 파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열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수시 계획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오 르네상스 입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죠. 레오 르네상스는 이 입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입결을 좀 보면 얘가 국어 국문과 같은 경우는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이거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합격한 겁니다.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죠. 평균이 2.7등급이랍니다. 이거 전체 다 해서 1.7등급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희대학교에 4.5나 5등급 막 6등급 5.5등급 이런 애들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얘네가 다 누구냐면 특목고예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학교 분석할 때 말해드리지만 2등급과 3등급 사이에다가 줄을 치라 그럽니다. 이렇게 줄을 쳐놓고서 이 앞이 일반고고요. 이 D가 특목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 데이터가 다 포함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입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경희대학교 입시계획안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자 그러면 입시계획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그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요. 2부에서 계속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